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알평TV의 제이입니다. 이 BMW 4세대 X5가 출시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중형 SUV의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들고 와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길 것 같은데 중요한 점만 좀 짚고 넘어가고 2부에서 시승기에서는 타 브랜드 중형 차량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형 SUV들 고급 브랜드는 리뷰를 다 했습니다. 이 BMW X5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트림들이 좀 각양각색이고 GLE는 좀 낮은 트림을 했었고 아우디 Q7은 좀 높은 트림을 했었죠.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한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밖에 없었고, 그래서 X5를 좀 고성능보다는 좀 낮은 트림인 3.0 터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GLE는 4기통 2.0 터보를 좀 북미에서 미는 듯해요. 그리고 아우디의 Q7도 4기통 모델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 BMW는 4기통 모델이 없습니다. 적어도 가솔린에는. 그래서 6기통 모델과 8기통 모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BMW X5 x드라이브 40i 모델로서 직렬 6기통 3.0 터보 차량입니다. BMW가 자랑하는 트윈 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X5의 50i는 4.4L 트윈 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올라갑니다. V8기통 엔진이죠. 독삼사 럭셔리 브랜드의 브랜드 색깔을 좀 먼저 보도록 해요. 벤츠를 사람들이 많이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BMW는 스포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디는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올러라운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좀 고급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우디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탈 때도 아주 편안하다고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역시 BMW는 스포티합니다. 딱 명성에 걸맞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도 4기통 옵션을 아예 가지고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벤츠도 뭐 S클래스나 GLS 가면은 이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좀 더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타도 아우디가 드라이빙이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줬어요. 벤츠보다는. 벤츠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도 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바디 컨트롤이 전혀 불협화음이 보이지 않는 올러라운더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바디 컨트롤이 됐었죠. 그래서 이 x드라이브 40i 모델은 335마력에 45.6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연비가 9.3km를 보여줍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가솔린 차량으로서는. 그래서 이번 4세대의 외관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해요. BMW가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고 좀 지난 세대까지는 좀 실사 마초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요번 세대에는 마초지만 좀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좀 귀여움을 가미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 우락부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BMW SUV가 우락부락하고 강렬함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후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후드 쪽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을 많이 눌러놨어요. 그러면서 코끝이 좀 떨어져서 직진성도 보여주고, 그 떨어지는 코끝이 요번에 새로 나온 아주 키가 큰 그릴 끝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후드가 이 그릴과 맞이하기 위해서 급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좀 직진성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하지만 BMW가 우락부락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앙에 눌러져 있는 후드 이 양쪽이 아주 두툼합니다. 그냥 두툼한 것만 아니고 이 두툼함이 헤드라이트 끝까지 그리고 범퍼까지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은 엄청나게 두툼하고 모이지 않고 바디의 두툼함을 코끝까지 다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락부락한 느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SUV들이 특히 미국 차량들이 차량 앞부분을 아주 두텁게 만들어요. 이게 BMW는 이 양쪽만 살리고 중앙을 좀 날렵하게 끌어내준 게 이 차량의 날렵함과 그리고 남자다움을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차들은 아직까지 너무 유틸리티 차량임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차량에서는 SUV가 아니라 SAV로 가면서 유틸리티를 제거한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 인자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4세대 S6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릴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릴이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지금 X7과 비슷하게 X5도 양옆으로 길지 않고 키가 상당히 큽니다. 이 그릴 모양만 잘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끝을 끝까지 살려주고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앞모습을 훨씬 저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역시 콧잔등 위쪽이 아주 많이 돌출돼 있고 그릴이 역각도를 먹어주는 거는 요번 BMW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BMW가 액티브 셔터를 쓰는데 다른 차량들은 그 셔터를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숨겨놓았지만 BMW는 이렇게 과감하게 앞으로 꺼내주면서 이 구동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디자인 인자로서 주차되어 있을 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M 스포츠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40i지만은 지금 외관은 M 스포츠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밑에 입을 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양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좀 이빨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M 스포츠 범퍼가 들어간 모델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차량을 보면서 바디의 넓이보다 이 플랫폼이 좀 더 넓어주는 게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이고 빨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그런데 M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면은 이 입술 부분이 아주 많이 돌출돼 보이게 그렇게 보여가지고 좀 더 조돌적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 전세대 3세대까지는 제가 BMW SUV의 몸매를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뒤쪽에 유틸리티 차량처럼 테일게이트 끝까지 바디가 버스처럼 많이 늘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각진 모습을 줬었는데 이번 세대에는 안에 적재 공간을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떨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에어 커튼 부분을 블랙으로 넣어놔서 바디를 깎아 먹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간을 보여주는 차량이지만 약간 더 스포티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바퀴 옆쪽에 보면은 에어로 아울렛이 있어요. 아울렛 부분도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고요. 옆에 바디 라인이 그 부분하고 같이 하키채같이 물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아주 잘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옆바디 아래쪽에 에어 스플리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 부분 디자인이 잘 됐긴 했지만 액센트 패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 좀 심심합니다. BMW 차량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차를 타면 제 차도 그런데 차를 타고 내릴 때 항상 종아리가 바디에 닿습니다. 바지를 비싼 바지를 입으면은 항상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러닝보드를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닝보드를 넣으면 바디를 상당히 또 죽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사이드 미러가 바디 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운전할 때도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바디에서 너무 바깥으로 빠져 있어갖고 가시성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빼놨냐 그런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위쪽에 보면은 은색 속눈썹처럼 위쪽 트림을 줘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는 바디를 많이 깎아먹고 코를 더 뾰족하게 보이는 효과를 드리고, 앞쪽에서는 눈이 얇게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눈이 너무 두꺼워요. 앞모습 눈이 좀 너무 두꺼워서 좀 날카롭지 못하고 좀 더 이게 좀 애니메이션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초적인 느낌을 많이 깎아먹는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전 세대까지는 이 헤드라이트가 앞 트임이 상당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릴이랑 붙어 있었는데 떼내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눈이 벌어진 느낌입니다. 특히 이번 세대 X3는 좀 심해요. 눈이 완전히 옆을 따기에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 육각형 주간 LED 라이트가 구조물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주간 라이트가 완전한 도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아래쪽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옵션을 더 넣으면은 아마 육각형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 세대까지 이게 동그란 누나를 2개 넣어준 헤드라이트는 정말 멋이 있었죠.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휠이 이번 세대에 오면서 BMW가 정말 기본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예쁩니다. 스포크가 그냥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톤도 잘 나눠져 있고, 그리고 스포크를 디자인을 할 때 일자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 길을 변경해 나가면서 나가는 좀 디지털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을 줬거든요.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M 스포츠 휠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예 M 휠만큼 아름다운 것 같고요. 휠은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22인치 들어가면 휠도 엄청 크고요. 타이어가 너무 얇아가지고 금속 휠에 가죽만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275mm 광폭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세대 X5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지만 역시나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 뒷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뒷모습을 보고 엄청 반했었거든요. BMW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딱딱한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고 좀 현대적으로 많이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강렬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세대 X6 오면서 라이트를 아주 얇게 무슨 G4를 연상하는 그런 라이트를 넣어놔서 좋았지만 전체적인 몸매를 아주 망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X5도 지난 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각진 강렬함을 많이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 라이트가 너무합니다. 지금 BMW에서 내놓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디자인을 가진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테일라이트가 얼핏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보면 볼수록 이제까지 BMW가 보여줬던 그런 강렬한 테일라이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적어도 X3에서는 현대적인 변화를 잘 따라가면서도 강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X5에서는 강렬함을 아주 많이 잃었어요. 벤츠에서 약간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도형에 대한 관념을 아예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후미등을 보여줘요. 후미등 자체가 무슨 도형을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쥐어 갈겨놨지만 신미감, 우리가 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번 X5도 정말 도형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신미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대에서 다중 라인으로 강렬함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중앙 부분을 아주 함몰을 시켜놔가지고 좀 입체적이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혹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포션적인 부분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이 눈 아래쪽을 상당히 파놨어요. 그래서 이 바디부를 넣어놨는데 그러면서 좀 입체감을 좀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텔게이트 이 유리 쪽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 중앙이 돌출돼서 나와요. 근데 돌출돼서 나오는 이 중앙이 너무 둥글게 돌출돼 있어요. 이게 옆에서 보면은 엄청 둥글게 나와 있지만은 양 사이드를 기준으로 또 엄청 둥글어요. 그래서 너무 강렬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범퍼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범퍼가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스케이트보드 위에 바디가 아주 잘 얹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앞범퍼도 상당히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렇지만 뿜어져 나와져 있고 이 뒤쪽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구 커버가 그리고 범퍼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레이어로 잘 맞춰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트렁크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따로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호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트렁크가 열리면서 위쪽이 짧으니까 열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나오면서 좀 플로어를 좀 더 넓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캠핑 갔을 때나 이런 때 좀 더 실용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아래쪽을 눕혀 놓으면은 우리가 짐을 항상 꽉 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쪽에 실어 놓고 2열 가까운 부분에 짐을 조금만 넣어 놨을 때는 이 아래쪽 커버가 걸리적거려서 거의 몸을 기대거나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점을 보여주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세대에는 또 너무 숟가락으로 바디를 파놓은 듯한 그런 도어 핸들 디자인은 좀 아쉽고요.